안녕하세요. 심리 읽어주는 남자 A준입니다. 오늘 컨텐츠는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한 집에서 인성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인성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데요. 인성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그리고 종교에서의 어떤 영성, 그리고 윤리학, 인본주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폭넓게 이론적으로 정의를 내려놓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인성을 두 가지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게 인성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성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개인과 환경 간의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인성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인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학생 아이들 만나러 나가면요. 제 인성 쓰레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과연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들여다봤을 때 제가 준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성품과 역량을 기른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한 인성교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학교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성교육. 또 하나는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대면 등교를 하지 못하는 가운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인성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요, 도덕성 중심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지각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인성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예체능 교과, 그리고 협력적인 관계, 그리고 토의하는 것, 그리고 교과목들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 행사라던가 방과 후 활동, 그리고 체험 활동, 봉사 활동, 진로 이런 체험 속에서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맺고 운동장에서 건전하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어떤 체험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규칙을 지키고 선생님과의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모든 교과목들이 인성교육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의 특성에 맞춰서 가령 예를 들면 국어 수업이다라고 하면 좋은 말 하기, 바른 말 쓰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언어를 예의 바르고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돕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인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하는 방법. 두 번째, 인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반성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학교 현장을 나가서 혹은 어떤 상담이 들어와서 인성교육을 진행할 때 실제로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안 돼요. 그런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올바르게 시킨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찬 아이들,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과하는 방법은요, 이 방법이 부모님과 토론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있어야 해요.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찬성을요, 아이를 꼭 시켜줍니다. 그리고 반대를 부모님이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찬성을 아이가 해야 하냐면, 아이가 잘못을 하면 사과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반대를 가지고 가면요, 사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입장을 아이가 가져가 버리면 부정적인 것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고 반대의 입장에 가버리면 아이가 부정적인 것을 많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을 던져주시는 것이, 잘못하면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해서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자신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부모님과 토론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실에 모여 앉아가지고요, 너는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명찰을 채용해주세요. 찬성 누구누구누구, 반대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세팅을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요, 아이들이 활동이라고 느끼고 재미라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제, 과제, 수업 이렇게 어떤 과업처럼 느껴지지 않게 재미있게 부모님과 함께 사과하는 법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토론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생각들을 아주 조리 있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과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이의 머리에서, 그리고 아이의 가슴에서, 아이의 입에서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고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교육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하는 법인데요. 이 인정하는 법은요, 토론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질문하기의 형식을 통한 풍부한 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는 옛날에 산파술이라고 했어요. 질문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답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산파수를 이용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인성교육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인정하는 법, 이것을 우리가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토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신의 세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와 사회성 안에서 이런 것들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또 꼬리를 물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면 아이의 사유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무엇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큰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하나요? 이러한 어떤 모호성을 가지는 질문들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해주시면 아이들의 언어도 늘어나고 자신의 세계도 확장되는 그런 인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반성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반성하는 법,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역할극과 모델링을 통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성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성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요. 이 반성할 만한 상황은 아이가 반성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성인, TV, 어느 매체든 상관없이 그냥 반성해 볼 만한 상황을 만들고요. 그 안에서 부모님이 뚜렷하게 이것은 반성하고 인정해야겠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모델링해서 아이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은 실제로 반성을 하지 않으시면서 아이한테만 반성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숙제 안 하면 너 몇 시까지 나가지 마, 아니면 용돈을 끊겠어, 외출 금지야, 이런 종류. 그런데 부모님들은 하지 않은 것들을 가만히 놔두시고 할 것들을 다 하시죠. 아이한테만 그 과제를 다 맡겨놓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의 손을 붙잡고요, 아주 짧은 횡단보도를 빨간불인데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확 지나갑니다. 그래갖고 다음에 인성교육할 때 얘기해요. 너는 무단횡단하면 안 돼. 지켜질까요 이게?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세 미만 아이들은 무료, 혹은 12세 이상 아이들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음식점에서 혹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그 경계에 걸쳐져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우시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7살이라고 해. 실제로는 8살입니다. 그럼 아이가
혼란이 오죠. 나 8살인데 왜 7살이라고 해야 하지? 엄마가 돈을 낼 때 안 내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속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시면서 인성교육에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쏟아 부으시면서 교육을 시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한다면 실제로 부모님이 큰 돈을 쓰지 않으시고도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같이 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올바르게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키워드, 사과하는 법, 인정하는 법, 반성하는 법, 이게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것들을 인성교육 시키는 것이라서 위험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3가지가 생각해보면 타인과 나, 부모와 나, 이 사이에서 사과하기, 타인과 나에 대해서 인정하기,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반성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내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인정을 하고 내가 자신에게 반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통틀어서 성찰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찰, 반성, 인정, 사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좀 더 확장되고 폭넓은 세계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인문학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폭넓은 범위 안에 인성교육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기, 인정하기, 반성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인 개념을 내 안으로 가지고 온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성찰을 주고 폭넓은 세계관을 형성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성교육을 하는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등교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집에서 과연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재미와 깊이 있는 학문을 접목하면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인성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잡았고요. 실제로 토론도 해보시고 이렇게 토의 질문을 통해서, 삼파술 질문을 통해서 토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역할극 같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연기도 해보시면서요, 이 인성교육을 접목시켜서 교육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고 유익하고, 그런 다음에 되게 좋은 아이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으면, 혹은 성장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극복 열심히 잘 하고요. 제가 코로나 극복하는 것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들도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